안녕하세요. 심야 채팅 청취자 여러분. 저는 해외 거주 중인 31세 여성입니다. 몇 달 전 1년 동안 만났던 남자친구와 상견례 때 이별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시겠지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문해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1년 전 한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기다란 테이블의 창밖을 보며 노트북으로 일을 하던 중 거래처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 서둘러 제 물건을 챙기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부랴부랴 정신없이 회사에 도착해서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나니 미세하게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제 가방에서 들려왔는데 전화가 왔나 싶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아, 제가 전화를 받으시네요. 하도 통화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였거든요. 그때 그게 무슨 그쪽에는 핸드폰을 가져갔잖아요. 우리 둘 서로 핸드폰이 바뀐 거 모르고 있었어요. 남자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들고 있던 핸드폰을 살펴보았습니다. 하필 그 당시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기종의 핸드폰을 사용했고 투명 케이스를 끼운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짐을 챙기다가 그만 남자친구 핸드폰을 챙기고 말았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게 된 남자친구가 카페 CCTV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했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날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핸드폰이 바뀐 카페로 다시 항해했고 그곳에서 제대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워낙 똑같아서 제 핸드폰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기종도 똑같고 투명 케이스 씌운 것도 똑같으니 헷갈릴만 하죠. 고의로 한 게 아니니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많이 기다리셨겠죠. 연락도 안 되고 제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회의가 길어져서 핸드폰 확인이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군요. 죄송해요.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도 똑같아서 전화도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일어났으면 그쪽 핸드폰을 아마 제가 챙겼을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착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식사도 좋고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핸드폰이 바뀌어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 사람을 쉽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카페에서 정신없이 일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내 옆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앉아있었나 세상 놀랐어요. 제가 선호하는 키와 옷 스타일, 거기다 웃을 때 예쁜 미소, 감미로운 목소리까지 딱 제가 꿈꾸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핑계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우리는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뒤로 소소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썸을 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남자친구 역시 저를 처음 본 그 순간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년 정도 알콩달콩 예쁜 사랑을 키워갔어요. 그러다 아빠의 해외 발령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해외 발령이라니 어떤 아이가 몇인데 해외로 발령이나 출장도 아니고 그거 꼭 가야 해.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빠가 가야지네.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쳐. 아빠 해외 지사사장으로 발령 났어. 우리 가족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정말 뭐 잘 됐다.
넌 지금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발령난 줄 알았지. 그나저나 어떻게 사장으로 발령난 거야? 설마 큰아빠가 힘써주신 거야? 힘은 무슨 네. 솔직히 아주버님도 인정하시는 거지. 아빠가 일을 오죽 잘해야지. 5시 18분, 사람 덕에 회사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 어렵다는 계약 다 따내고 이만큼 회사 키운 게 누구 덕이야. 아빠가 세운 공이 있으니 새롭게 지어진 해외 지사의 사장 자리를 발령내 주셨나봐. 거기서 몇 년 자리 잡고 지내다가 다시 본사로 들어간대. 그때 아마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오르겠지. 여보, 다시 한번 축하해. 웃음, 이 사람 오바는 너무 그렇게 지켜세우지 마. 왜 엄마 말이 맞구만. 민망하게. 나도 축하드려요. 아빠한테 잘된 일이잖아. 그래, 고맙다. 그나저나 또 만나는 남자친구 있다고 했지. 엄마하고 아빠한테 언제 소개해 줄 거야? 갑자기 소개는 무슨? 그럼 소개 안 해줄 거야? 올해 네 나이가 몇인데? 그 전에 얼른 시집 가야지. 아빠 해외 나가면 몇 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올 거다. 자리 잡을 때까지 정신없이 바쁠 것 같아. 내 엄마가 아빠 내조한다고 같이 해외 들어간다는데 그 전에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 어차피 지금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 아니니들 나이가 있는데 할 거면 얼른 해버리는 게 나아. 사람 괜찮다며 해외 나가면 네. 아빠 바빠질 거 뻔한데 그때 가서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 못 챙겨줄 것 같아서. 그래, 아직 결혼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눠봤는데. 물론 우리가 결혼 존재로 만나고 있긴 하지만 서로 생각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럼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해봐. 요즘 추세가 늦게 결혼하는 거라지만 미룰 거 뭐 있니? 서로 좋고 여유되면 얼른 해버리는 게 낫지.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얼마나 안정적인데. 그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 알겠어. 아빠의 해외지사 발령 소식을 듣고 기쁜 것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제 결혼 이야기가 대두되었습니다. 좋아, 남자친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지만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은 없어서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 고민이더라고요. 저는 빨리 결혼해도 상관없지만 남자친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괜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결혼관이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되면 어쩌나. 별의별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다 오랜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언제 결혼하고 싶어? 결혼 글쎄. 서로 준비만 되면 언제 하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럼 이번에 준비해서 내년에 결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내년에? 응. 실은 우리 부모님이 닭이 궁금해하셔. 언제 소개하실 건가요? 결혼을 하실 거라면 내년에 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해외로 이사를 가셔야 해서 그 전에 제가 시집 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아버지께서 해외 지사로 발령받으셨다고 하셨죠. 저희 내년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른다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언제든 결혼할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충분한 결혼 비용이 모여 있으니까요. 다행입니다. 서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갑작스런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남자친구는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후 결혼 준비를 일사천리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짐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나요? 언제 출국하시려나요? 아직 출국할 시기가 멀었다는데요. 이제 월세 집으로 이사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집은 사람 냄새가 나야 풀리는 거랍니다.
어머니의 지인이 그 빌라를 구하신다는데 우리 집 연결해 드릴게요. 그분이 당장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면 그래도 좋죠.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시기에 짐을 다 못 사셨다는 건가요? 입주 시기는 우리와 안 맞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대장 짐부터 정리하고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이 분당 쪽에 집 한 채를 갖고 계시죠? 출국할 때까지 거기서 월세를 내고 살기로 했습니다. 월 1,00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펜트하우스에 살기라니 우리 재력으로는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는 검소하시기 때문에 이 집을 떠나지 못하셔서 항상 한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한풀이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월 1,000만 원이라니까 출국할 때까지 몇 찬이 깨질 것 같아요. 이 일은 아버지께서 모르셔야 합니다. 월세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과 우리 집의 월세를 받아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같이 지내야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집안은 못 사는 형편이 아닙니다. 두 분 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검소하시고 엄마는 럭셔리한 삶을 좋아하셨습니다. 괜한 비용을 쓰지 마시고 아껴 쓰라는 조언으로 인해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살고 싶었던 펜트하우스에서 멋진 일상을 보내고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월세가 1,000만 원인지 몰랐는데 엄마의 계획에 따라 아빠는 별 의심 없이 짐을 싸고 우리 가족은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남자친구 집에서 가족 행사가 있어서 예비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사를 잘 하셨나요? 라는 말을 하니 정신이 없었겠네요. 집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아들이 이사한 집이 풍당풍 당한다는데 그 펜트하우스 거기서 산다던데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잘 살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나봐요. 근데 우리 이번에 있을 상견례에 대해 음식점을 예약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비 장모님은 얼른 입을 열고 이것은 안 돼. 이미 예약한 거는 취소하면 그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는 음식점에서만 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하셨죠. 예비 장인은 왜 그러시나요? 그건 신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이사한 집이 좋은지 궁금해서 펜트하우스가 어떤 집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람을 구경할 순 없으니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사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펜트하우스라고 해서 대단한 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집이죠.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아시나요? 저는 분당에 위치한 대리석 바닥과 고급 가구가 깔려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예비 시모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를 우리 집에서 해주시겠어요? 부모님과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모와 엄마 모두가 만족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출국하시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집을 사용해도 괜찮으시다면 몇 8천만 원 드릴게요. 이 집은 너무 아까워서 그냥 두개 아까운 것 같아요. 출국하시기 전에 땅값이 오를 거 생각해서 미리 사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은 아무도 없이 썰렁하게 두는 것보다 제가 잘 지키면서 관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집에서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월세 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지내면서 한번 살아보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집에서 출국하기 전까지 잠시 지낼 곳이에요.
그동안 지내면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프리랜서일 뿐이지만 제가 매달 얼마나 버는지는 대기업 직장보다 많아요. 이것도 다 능력이 좋으니까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안정적이게 직장 다니면서 사는 게 훨씬 낫죠. 제 아들은 대기업에 다닙니다. 얘가 어릴 때부터 머리하는 게 좋았지만 내 피나는 뒷바라지 아니었다면 대기업에 들어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 아가씨랑 결혼시키고 싶었고요. 결혼을 허락했는데 집안을 잘 챙겨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내고 사는 집안인 걸 알게 되었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부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혼을 시키기만 하면 내 아들이 고생할 텐데 어느 부부가 그럴까요? 사부인이 우리 집을 거지 집안으로 보는 것 같아서 당장 뜯어 말려야겠습니다. 제대로 큰일 날 뻔했고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큰 실수를 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면 안 됩니다. 결혼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돈을 벌면서도 즐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검소하게 살아봤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귀한 딸도 거저 취급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인 것은 미안하지만 검소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최대한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비 시모는 부모님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부모님께서 건물과 집을 소유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사과를 하게 됩니다.